안녕하세요. 국고초 일부 진행의 박권입니다. 성공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국고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70-4941-022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는 샵 파라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상품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이 되면 참 이분이 보고 싶죠. 네, 언제나 든든한 나연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연호 파트너 명절 잘 쉬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명절 끝나고 또 거래일이 이제 이틀밖에 없긴 했습니다만은 예. 명절이 이제 좀 길어서 네. 혹시 좀 이게 주가가 또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흐름은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명절 끝나고 딱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목요일, 금요일 모두 이 두 거래일 모두 이 코스닥, 코스피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주 우리 토요일 국고초 시간에서 강조드렸던 이 코스닥에 대한 주목, 그리고 무엇보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두 가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번 시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 순환 장세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순환 장세 속에서 계속 우리 시장 부정적인 요소들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강한 강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음 주 우리 시장 결국에는 순환 장세 속에서 종목과 이런 타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뒤 강의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빠르게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방금 전해진 소식이라서 상호관세 이제 위법이다. 미 네. 대법에서 네. 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예, 사실 지금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대법원에서 지금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근데 결국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을 말을 했어요. 근데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미 내었던 이런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 추이를 한번 봐야 되고 결국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열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선납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미 투자를 밝힌 상황에서 지금 섣부르게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협상하자 이런 거는 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결국엔 이에 맞춰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관세 위법 판결이 시장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급등 추세라기보다는 그냥 무난무난한 상승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하고 맺었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강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섹터별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상호 관세에서 벗어나는 이런 섹터들은 어느 정도 우리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섹터별로 오르내림, 좀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이런 거와 별개로 강한 장세 속에서 순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 대법에서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종목들 한번 AS 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님, 예. HD 한국 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네. 올랐어요. 네, 여기 네, 보시게 되면 결국에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전략, 최근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눌림에 있는 종목들, 선 조정을 받았거나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 매도가 아니라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을 잡아드렸고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런 조선주 중에서 역시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 조선주들 봤을 때
이런 한미 조선 협력 필연적으로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 조선 섹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낙폭담에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게 되면 지금 서서히 과열 구간에 접어서면서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봉 5개까지 뽑아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이 정도 됐을 때가 다시 한번 이 쌍고점 저항에 한번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46만 원 전후에서 왔을 때 좀 일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좀 일정 부분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전 고점이 한 49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46만 원, 49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D 한국조선해양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AE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자, 명절 끝나고 좀 힘을 낼 줄 알았더니 힘을 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동안 뭐 그렇게 막 오르진 못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2일 놓고 이렇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 저는 시가총액도 크고 이렇게 큰 종목들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못 올라서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코스닥 지수를 이끌려면 필연적으로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나라 섹터에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막 급격하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런 캔들이 아니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여유 있게 긴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이름처럼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송, 이 조선업 쪽, 운송 쪽 좀 지켜봐도 될까요?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HMM도. 예, 우리 네. 해운주 같은 경우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HMM, 뭐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최근 이거를 동안 좋았어요.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예. 이란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지금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해협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른 해운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MM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와줬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란과 이런 미국의 분쟁 어떻게 보면 아직 막 해소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뭐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군사적인 행동으로 돌입을 했을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예.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저는 당연히 과열 구간에 접어선 만큼 어느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MM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AS를 해볼 종목은 또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야, 39만 원대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국고처에서 여러 차례 상담 나올 때마다 좀 중기, 길게 보고 갖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역시 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세를 주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자회사들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던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인프라 부분 이런 자회사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지금 국내 정책을 봤을 때 지금 금융 지주사들 앞으로 코스피 밸류업,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한 물론 반도체가 메인이 되겠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지주사거든요. 이런 지주사의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간의 낙폭을 뒤로하고 새롭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우리 포스코홀딩스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왔던 이 33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때 여기 40만 원 전후에서 이 고점 저항대에서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저는 길게 봤을 때
중장기로 월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낙폭 구간에서 이런 강한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 40만 원 저항대를 돌파해서 윗방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단기 단타 관점보다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길게 보시고 좀 더 이 종목은 급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그 이전 고점인 47만 원, 그 다음은 50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중장기 관점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이로 파트너와 함께 포스코홀딩스까지 지난 종목들 AS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나이로 파트너의 성공 투자 강의, 핵심 비법 강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요. 다음 주는 또다시 코스닥.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결국엔 지난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 잡아드린 전략, 오늘 적중이었죠. 우리 명절 이후는 코스닥에 대한 주목을 하자.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이런 저점 눌림 기회 관점을 잡아드려서 우리 이번 주 2거래일 동안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음 주에 또다시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 주간 증시 리뷰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수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 안정 속에서 순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이거래일 동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에 근접하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5만 원, 6만 원대, 100만 원대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수급적으로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순환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지금 이번 주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이런 금융과 지주사,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이 순환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순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닥의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을 드렸던 대로 막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증시 예탁금이 지금 100조 근처까지 거의 육박을 하고 있고, 뭐 ETF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호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이, 특히 우리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명절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딱 느낌으로도 아실 겁니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쉬어가는 좀 음봉을 한번 받았죠. 자, 이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지금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우리 시장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동안 역시 흐름의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자, 코스닥 제약바이오 일간 차트예요. 지난 시간에 잡아드렸던 이유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핵심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저점 명절 이후는 코스닥에 대한 주목, 그리고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거래일 동안 지수가 7, 8%가 올라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세를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매수 타점과 이 선점하는 타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엔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낙폭 섹터와 눌림 섹터, 주도 섹터 중에서 눌림에 오는 섹터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향후 전망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 단에서도 그렇고 종목 단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순환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동안 직접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우리 제목에서 잡아드렸던 대로 코스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이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날 코스피는 못 갔어요. 못 올랐거든요. 자, 근데 어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지만 코스닥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날 어제장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결국엔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 다음 날은 코스닥, 코스닥 다음은 코스피, 코스피 다음은 코스닥 이렇게 형 먼저 아우 먼저식으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코스닥이 어제장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과열권에 올라와 있는 코스피보다는 우리 코스닥에 대한 주목이 또다시 한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결국엔 주도 섹터 중점. 지금 소외 섹터나 소외주들은 이게 기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좀 탄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전주들 이런 것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들 예를 들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 원전 이런 주도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런 섹터들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거나 과열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경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눌림에 와 있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제약바이오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AS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알테오젠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우리 지난주에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낙폭 구간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리스크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잡아 공략을 하면 이렇게 내리는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의 공간이 크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HPSP 지난주에 함께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잡아드리면서 알테오젠과 HPSP를 잡아드렸는데 자, HPSP도 보시게 되면 이 선 조정을 받은 이런 낙폭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드리고 지금 1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거를 동안 하루 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매수 타점을 활용해야 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나 제약바이오 눌림에 올 때마다 이렇게 좀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추세가 강하게 한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 좀 더 정고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이상까지 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CMTX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국고처에서 우리 1월 중순에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어제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찍어줬죠. 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라믹 파츠, 실리콘 파츠 이런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TSMC의 1차 벤더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고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30% 전후가 나오는 몇 안 되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바로 못 간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1월 7일 머니플러스 1월 10일 날 국고처에서 잡아드린 이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눌림목 매수 그리고 이 과매도 구간에서 잡아드렸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황금 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종목,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정말 스타주로 발굴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신고가까지 찍어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분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17만 원까지 우리 다음 목표까지 설정하셔서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고 신규 매수는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ETF 쪽에서 코덱스 증권 ETF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고처 시간에 좀 신박하게 우리 ETF 상품을 준비해봤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딱 ETF에서 하나 소개해드린 게 코덱스 증권 ETF입니다. 자, 코덱스 증권 ETF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주들의 한번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그때 중장기 관점에서 좀 잡아드리고 지금 무려 1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증권주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반도체가 메인이지만 필연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상승이 나오고 지수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종목들이 증권주들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 구간에서는 ETF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과열 구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이 ETF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익절 전략도 좋겠지만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정책 효과 그리고 이런 증권 주식 하락에 따른 호실적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 수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좀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인데요. 특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탑픽으로 좀 잡아드린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뛰어오르기 전에 잡아드렸던 이 매수 타점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과매도 구간, 이 과열 구간을 다 시켜주고 우리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이런 종목들, 이런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8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지난번 AS에서 한번 드렸듯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주도 섹터, 특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막 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을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뭐 25만 원 전후, 26만 원 이렇게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다음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한번 보시고 단계별로 20만 원, 22만 원, 24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한번 목표가 설정하셔서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급격한 매도는 긴급한 매도는 뭐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를 우리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관심주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사실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관심주들 다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첫 번째로 덕양에너젠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용 부생 수소 고순도 정제 기업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수소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 수소 공급 시장의 40%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특히 이런 여수 산업단지나 울산 산업단지에 이 공급망을 구축을 엄청나게 잘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소를 생각하면 과거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수소차라든지 이런 수소 에너지 쪽만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왜 고순도 수소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결국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 이쪽에서 이 웨이퍼를 씻어낸다든지 이런 거에서 초고순도 수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한번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빠져 있죠. 자, 지금 완전한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 시장에서 음봉 3개를 받아줬거든요. 낙폭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 상장 이후에 이 가격을 거의 다 지금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음봉 3개 다음에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낙폭 과대주로서 관심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S윈드예요. 자, 육상 해상풍력 타워와 하부 구조물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실적이 좀 감소를 하고 수주를 예전처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풍력 수주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우리 지금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강한 장대봉 다음에 이런 쉬어가는 음봉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내일장 이후 다음날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 여력뿐만 아니라 한번 양봉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CS인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관심주들 HPSP, 알테오젠,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대 양봉을 뽑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음봉이라든지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 중심으로 잡아드렸고 좋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자, 오늘 잡아드렸던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 혹은 이런 눌림과 음봉을 받은 자리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전략을 세워드렸던 대로 한번 접목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지금 순환장세에서 과열보다는 눌림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명절 이후 우리 명절 전에 알테오젠, HPSP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국고처 시청자분들께 삼성전자 저점에서 잡아드리고 80%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삼성전자 후속으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우리 히든 종목, 우리 타점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끝나고 7시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이 타점의 결과를 보신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이 히든 종목 함께 하시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